관세평가분류원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사태가 일괄 취소 주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한 야권에 대해 눈 맞고 귀 막고 사느냐고 공격하고 있어 전국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특공에서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 추가 부과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171억 원의 세금을 들여 대전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세종에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시세 차익을 챙긴 관세평가 분류원.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아파트 특별공급 취소를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초로 획득한 그들의 특공의 지위 자체가 이게 유효한 지위인지요. 그걸 정확하게 법적인 검토까지 하라고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예. 국무총리실이 조사에 착수했는데 일괄 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무총리실은 아직 결론을 내린 것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전 대상이 아닌 만큼 특별공급 일괄 취소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과 행정안전부가 감사 착수 대상이라고 밝혔고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은 111명의 국회의원 명의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연일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평은 이에도 특공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분양 이후 실거주 여부와 매각 시 시세 차익 등을 조사하라고 촉구합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공분하고 계시고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수조사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민주당은 경찰 조사가 먼저라며 거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눈과 귀를 막고 샀냐며 민주당이 기득권 세력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실거주를 하지 않고 얻은 시세 차익을 환수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양도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야당이 공익감사도 조만간 청구할 것으로 보여 감사원 감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경실련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전수조사로 공직자 투기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특혜 정책을 수수방관한 국토부 등 관련 부처의 직무유기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세종 어린이집 집단 감염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 식품 가공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급식실 종사자 5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세종 소담동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가 24명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이번에는 세종 금남면의 한 식품 가공업체에서 8명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30대 직원 확진을 시작으로 대전 대덕구 거주 50대 직원을 포함해 접촉한 직원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업체 전 직원 106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서구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50대가 확진된 데 이어 급식실 종사자 18명 중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과 교사 등 742명에 대해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고 해당 학교는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세종 어린이집 관련 접촉자와 기존 확진자 접촉자 등이 잇따라 확진되며 대전에서만 하루 사이 20명이 추가됐습니다. 충남에서는 외국에서 감염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국내에 들어온 완치자가 다시 확진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폴란드에서 입국한 30대 A씨는 공주에서 2주 자가격리하는 동안 2차례 음성이 나와 지난 23일 격리가 해제됐지만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충남에서도 10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이처럼 대전과 세종, 충남 곳곳에서 지역 내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 파악에 나서는 한편 철저한 개인 방역을 당부하고 백신 접종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시는 어제 0시 기준 52,158명이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접종에 동의한 시민의 47.3%로 75세 이상 어르신이 34,344명,
요양병원 4,743명, 노인시설 4,668명, 의료진 3,789명 등입니다. 시는 75세 이상 미접종자에 대해선 다음 달 9일까지 1차 접종 후 30일까지 2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60에서 74세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을 시작해 다음 달 19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대전역을 경유하는 노선 변경안을 결정한 데 대해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오늘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전역이 교통 요지로 거듭나며 KTX와 지하철, BRT 시너지를 갖게 됐다고 밝혔으며 다만 시가 선택한 차종 선택 방향과 트램 노선 분할 설계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성구 전민동과 관평동 등 추가 노선 경유를 주장하는 요구도 다시 불거지고 있으며 대전시는 향후 지선 건설로 보완하겠다며 더 이상의 변경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철 과일인 수박도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 2인 가구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수박들이 출하되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예산군 신양면의 한 비닐하우스입니다. 초록 바탕에 검정 줄무늬가 선명하지만 크기는 사과처럼 작은 이른바 애플 수박입니다. 일반 수박의 5분의 1 크기인데 껍질도 얇아 깎아 먹을 수 있습니다. 작은 냉장고에도 보관할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도 적어 1, 2인 소형 가구를 중심으로 인기인데 농가에선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일반 수박이 줄기 하나당 1개가 열리는 반면 애플 수박은 보통 3, 4개가 열립니다. 출하 가격도 한 통당 3,000원 초반선으로 같은 재배 면적 기준으로 일반 수박에 비해 매출은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장점이 주렁주렁 맺으면 소득이 되니까 오히려 좋아. 그래서 농가들이 이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껍질이 새까만 흑피 수박도 소형화가 시작됐습니다. 크기는 3분의 1 수준이지만 당도는 12브릭스로 일반 수박과 차이가 없거나 더 달기 때문에 최근 인기몰이 중입니다. 일반 수박보다 생육기간이 20일 짧고 한 통당 출하 가격도 4,500원 선으로 경제성도 뛰어납니다. 올해 생산량은 모두 계약 재배를 통해 출하되자마자 전국으로 팔려나갑니다. 일반 수박은 또 한 동에 약 500주 정도를 심는데 반면에 이거는 한 1000주 정도 들어가거든요. 예산군은 1, 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비자 맞춤형 과일 생산을 위해 다양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질 향상을 위해서 기능성 필름이라든가 탓삭, 병해충 방제 약제, 친환경 자재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빠르게 변하는 사회 상황에 따라 농가도 소득원을 다양하게 구성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 천안시가 낙후된 원도심 개발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원도심을 상징하는 경부선 천안 역세권 개발과 함께 인근의 새로운 스포츠 복합타운 같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들을 어떻게 또 언제부터 본격화하는지 김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청이 떠나간 천안 원도심 일원이 KTX 천안 아산역 인근 신도심에 비해 장기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사업으로 천안역 서부광장 혁신지구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혁신지구에는 오는 2024년까지 3천억 원을 들여 지식산업센터와 복합환승센터,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 벌써 설계 단계에 들어가 올 연말 착공 예정입니다. 서부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혁신지구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인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 선정되어 향후 미래산업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탈바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관이 심하게 노후화되면서 도심의 흉물이 된 천안역입니다. 전국 유일의 임시 역사로 방치되고 있는 천안역입니다. 올해 안으로 역사 신축 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용객 수가 비슷한 대전역이나 수원역 수준의 역사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철거 뒤 12년째 방치된 인근의
오룡 경기장도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2024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자해 수영장과 빙상장 등의 시설을 지어 복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들이 본격 시작되고 있지만 건축 위주의 재생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문화시설 확충 등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도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구도심에 있는 상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그쪽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건설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지역의 건물주가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로 정작 상권 형성을 위해 노력한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둥지 내몰림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나와 계십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어느덧 민선 7기도 이제 출범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서 이제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천안시가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들을 통해서 원도심의 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곳은 천안 남산공원 주변 지역인데요. 과거에 쇠전 또는 우시장이라고 불리어지던 천안에서도 가장 낙후되었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복지센터 건물을 새로 짓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을 정리했더니 정말 내장객들이 많이 이렇게 드나들기 때문에 정말 활력이 넘치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 재생 사업의 한 모습인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천안의 천안 서부역 근처의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해서 이곳에 주상 복합으로 이노스트 빌딩을 설치해서 작년 9월에 그 정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스타트업 파크와 파크 사업과 연계해서 이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이어서 도심 전체의 활력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천안시 기대하겠습니다. 천안시에 지금 역대 최다 규모인 10개 산단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미니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조성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천안은 금년에 착공되거나 착공 예정인 산업단지가 3개소가 우선 있고요. 이 사업에는 LG 생활환경이 이미 착공이 완료되었고요. 빙그레가 중심이 되고 있는 동부 바이오 산업단지와 북부 BIT 산단은 금년 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 그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 예정인 산업단지는 직산 첨단 산업단지와 성거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직산 테크노파크 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를 토지 보상 마무리하고 내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금년까지 인허가만 완료할 산업단지가 3개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풍세 제2산업단지라든지 6산업단지가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81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024년까지 마무리되는 10개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금년에 약 한 33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정말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이번에는 철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 충남과 충북, 경북 등 전국 12개 시군이 이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를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켜 달라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4차 철도망 계획 초안에 이 내용이 빠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또 이게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충남 서산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아산 천안을 경유해서
충북 청주를 거쳐서 문경과 그 경북 울진까지 이어 달리는 충남북 경북 지역의 12개 시군 지역을 관통하는 그러한 그 횡단철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4년 전에 후보 시절에 100대 국정과제다 이렇게 해서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리고 5대 그 중점 국정과제도 포함을 시켰던 사업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발표한 그 예비 확정 발표에 의하면 제4차 그 철도 5개년 계획에는 이 사업을 누락을 시키고 단지 추가 검토 사항으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면 5년 후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당초 약속과 틀리지 않는가 하는 그런 그 원성이 자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2개 시군의 시장 군수와 의장 그리고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얼마 전에 22만 명에 달하는 그런 온라인 서명을 받아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반드시 6월 말까지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이 제4차 5개년 철도 계획에는 최종적으로 이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그런 점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시장님 끝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정말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그 사태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정말 그 우리 지역은 다행히 그동안 공무원 일부가 감염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1명, 오늘 2명 정도로 급속히 그 확진자가 줄고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안정화 국면으로 나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천안시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수도권 관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36% 정도가 좀 외지 감염으로 확진자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천안 시민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약 평균 64% 정도는 우리 자체 지역의 시민들에 의한 감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산밀이라고 하는 밀접, 밀폐, 밀집 상황을 면하고 이 마스크와 그리고 손 씻기 이런 그 기초적인 방역 활동에 주력해서 하루빨리 우리가 행복했던 그 옛날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어울러서 예방접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그 예방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접종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국회 신속처리 안건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 중 첫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박 장관은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한 자리에서 장관으로 민망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장관 임명 전에 열린 지난해 9월 재판에선 회의장을 막은 한국당 관계자들을 뚫기 위한 정당한 공무 집행 행위였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민간 봉사단체 한국장애인 멘토링협회는 오늘 유성 컨벤션 센터에서 제1회 엔젤 예술제를 열고 40명의 장애 학생들에게 3천만 원 상당의 장학금과 도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창기 총재는 이번 예술제를 통해 앞으로 한 달 동안 미술 전시와 시화전을 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수 전 감독과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전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고 전 감독 측은 선수 선발 과정은 감독의 고유 업무로 구단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지인 아들을 추천한 대가로 저가의 양주와 시계는 받았으나 식사와 주류 대금까지 뇌물 범위에 포함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